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우리 펄어비스 주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펄어비스. 제가 유튜브에서 펄어비스를 이제 종목 분석을 한 게 이제 연말 연초부터잖아요. 연말 연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2021년 이제 뭐 세 마리의 용이 온다, 코스닥 용이 온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유망하게 보는 세 개의 기업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연말 연초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사실 으뜸으로 펄어비스를 좀 많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펄어비스 저희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슈퍼 직장인. 펄어비스 치면은 이제 영상이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저 아니고,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저 아니고, 열일곱, 열여덟, 18개의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슈퍼직장인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제 그 펄어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안 계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슈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초대형 호재입니다. 중국 판호 발급, 참 대단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중국이 막혀 있다가 컴투스 거 그 좀 오래된 게임 서머너즈 원가 그게 좀 이제 법원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컴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었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 몇 년이나 막혀 있었던 중국 판호를 뚫었다. 예, 요런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어떤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하고 1하고 차이는 다르잖아요. 첫 번째 스타트. 근데 이제 그게 뭐 엄청 큰 그런 이제 뭐 글로벌 게임은 아니었는데, 이 펄어비스의 검은사마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 콘솔까지 다 모든 채널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북미랑 유럽 쪽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 검은 사막이 이제 북미권에서 뽑은 오픈월드 MMORPG, 그러니까 우리 리니지나 뭐 이런 류 있잖아요. 그 탑5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은 사막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적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게임을 하시던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현질 요소, 즉 결제 시스템이 약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서 돈을 안 쓰고도 게임을 잘 즐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쓰게끔 해야 회사는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무사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돈을 이제 과금을 하면은 더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은 뭐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무과금으로 즐겨도 충분히 게임을 이제 어떤 괴리감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좀 이제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펄어비스가 최근 실적도 안 좋고, 실적 2021년 실적이 지금 1분기 좀 안 좋았어요. 실적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이슈가 부정적으로 증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저는 계속해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이제 펄어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처음에 펄어비스를 발견을 하고,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라는 게임이 있다는 건 종목이라는 게 있다는 당연히 알지만은, 보시면은 몇 년 상장한 이래로 상승하고 2018년도 초부터 1년, 2년, 3년 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니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상장하고 잠깐 오르고 3년 동안 횡보하는데 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폭등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딱 관심을 가졌죠. 그 어떤 계기가 된 게 12월 초에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첫 번째 트레일러를 오픈하고부터입니다. 이 붉은 사막을 봤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맞나? 네,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력이 좋은 나라인데 아무래도 뭐 NC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리니지라든지 뭐 아니면은 넥슨의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우리나라는 이런 좀 이제 그 20년 더 된 그런 좀 고전 게임들, 오래된 게임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IP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금 요소, 이런 게 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임의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크게 이제 그 신경을 안 써요. 예.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가 북미나 아니면 유럽, 일본에 비해서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 완성도가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시장을 가진 게임 시장을 가진 나라인데 이거 탑5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시장 규모가 엄청 커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의 한 군데 정도 독일인가 어딘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 정도로 3, 4, 5위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뭐 이길 수가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정도 라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크게 유명한 게임은 없었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게임을 잘 몰랐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남들 아는 정도만 알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잘 몰랐다 보니까 지금까지 게임주에 큰 관심은 없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해서 보는 정도로만 봤죠. 그러니까 주식 종목으로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붉은 사막 트레일러를 보면서부터 제가 좀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구나.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실제로 지금 올해 실적이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게임 업계들도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펄어비스 유난히 안 좋아. 근데 보세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게임이 한 가지라는 점.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은 앞으로 나올 신작인 거고, 그리고 매출이 국내가 아니라 뭐 북미권이라든지 이쪽에 좀 편중돼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좀 유명해야 조금 더 우리나라 뭐 사람들도 그렇고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나 실적이 감소한다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 증권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목표 주가 엄청 낮추고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도 안 좋을 거고 예상이 하는데 올해도 안 좋을 거죠. 네. 어떻게 실적이 안 좋은데 성장성만 주고 PER을 높게 주겠습니까? 깊게 못 봐서 그래요. 잘 몰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연말까지 붉은 사막을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붉은 사막은 연말, 연초 중에 나와요. 근데 목표는 올해예요. 근데 올 겨울에 나오려면 지금 반년 남았는데 이번에 E3에서 공개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E3에서 이게 공개를 하려면은 한 일주일 전에는 미리 우리 E3 참여해서 여기서 공개할 거야 라는 그런 뭐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게임스컴에서 미리 출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붉은 사막 정모가 그러면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다. 6월 달에는 좀 이제 실망의 눈물이 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펄어비스 측에서는 여름에 공개를 두 번째 트레일러를 공개한다. 두 번째 트레일러랄까? 게임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으니 그 8월에 있는 그 게임쇼에서 좀 정보가 나와서 기다려보자. 우리는 8월을 단기적으로 목표로 보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주가가 안 떨어져요. 주가가 이때 그 5대1 액분 이후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이후로 많이 떨어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추세적으로 오르다가 어젯밤에 사고를 드디어 친 거죠. 와,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 좀 믿고 주가가 좀 위에 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우리는 이제 좀 그 붉은 사막 출시 후 흥행이라는 좀 이제 좀 거시적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단기에 막 이렇게 막 와르르 오르고 와르르 쏟아지고 전저점도 깨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좀 우왕좌왕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한 작년부터 이거 용어가 좋다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올라서 못 사고 이거 이때 오를 때 뭐 그때 한참 뭐 그 텐센트에서 한국 그 게임 회사 인수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해봤자 펄어비스 정도인데 펄어비스 이거 텐센트가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루머와 함께 외국인 수급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상승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했죠. 요 상승은 이제 그거 요 상승은 이제 그거 공개하고 붉은 사막 트레일러 공개하고 요 상승이었고요. 요 상승은 사실 특별히 이유 없는 수급적인 요소. 그러다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는 이유 없이 오르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이유 없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액분한다고 하니까 올랐는데 액분하고 나니까 카카오랑 다르게 떨어져서 또 무서워서 못 사고 애매하니까 못 사고 이래저래 못 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